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윤주입니다. 시장이 요즘 계속 강하죠.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썼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거의 다 올라갔었죠. 코스피 1위 1% 상승세를 시현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 SK 하이닉스는 무려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사실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질적으로 요즘 좀 양호한 표정을 그려가는 모습이었죠. 두루두루 섹터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고 이 와중에 테슬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떠오르네요. 비관론자는 명예를 남기고 낙관론자는 수익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 호재, 악재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고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종목 너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든든한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이달해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옷 컬러를 이렇게 맞춰 입은 건 아닌데, 예, 셋 다 화이트, 백의의 민족. 그러네요. 예, 좀 받아주세요. 네. 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은 사실 약간 극과 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 들어와서는 특히 초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성장,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셀 3사, 오죽하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에 대한 흐름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중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 테마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대한 다시 한번 독주를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구간에서 엔비디아까지 동반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의 쌍두마차죠.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이후에 대한 것을 더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에 대한 전환 구간에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적인 부분이 이번 2분기 마지막 달인 6월 달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제 더욱더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성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대비 올해, 재작년 대비 작년, 작년 대비 올해 추가적인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지금 클래시스에 대한 것이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간에서 새로운 종목이 다시 한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13만 1,200원 역사적인 고점 상장을 시켰을 때에 대한 고점이 13만 1,800원이 고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글로벌적으로 이 사업에 리쥬란이라고 하는 그 피부 침습 약품에 대한 것에 유일한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 판매 업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TC 바이오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까지 엮이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오후 그 1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전략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이 에스테틱 부분에서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비올 등등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 10% 정도, 비중 10%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이 2차 전지 산업도 한 10% 정도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CPI에 대한 발표까지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왕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상승 그리고 11일 연속에 대한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11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것과 지금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음 주에 테슬라에 대한 추가 상승이 연달아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독주는 역사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조원이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을 만들어놨다라고 봅니다. 그게 인도든 브라질이든 멕시코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시장에 대한 확대가 다시 한번 붐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이전 1분기에 대한 흐름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셀 3사에 대한 재상승 흐름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고성장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펀더멘탈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에코프로에 대한 흐름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좀 기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탑픽으로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엔캠에 대한 성장 동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이후에 대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성장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납품까지 진행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중 10% 이상에 대한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로봇 산업과에 대한 연결고리, 시너지에 대한 것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AI 산업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기 위해선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업에서 실적적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전기료에 대한 감소에 대한 것을 주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 산업에 대한 그 가속화를 더욱더 굉장히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본다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 AI 산업과 로봇 산업에 대한 뒷단, 백데이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DDR5 시장에 대한 가속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성능 반도체와 DDR5 두 가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EUV 장비의 탑픽인 SNS텍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과 고점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탄환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관심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테틱 이쪽에서 신고가 많이 나왔죠. 네. 추가적으로 배터리, 반도체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달의 위원님을 찾는 글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냐고 소문 듣고 왔다고 하시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면서 전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시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한 주는 말 그대로 매크로 공백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했고요. 또 매크로적 변수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주와 캐나다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충격이 가해지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이러한 빅테크가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러셀 2000에 포함된 소형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그리고 중소형 은행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위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FOMC부터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CPI와 중국의 산업생산 이러한 것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시장인데요. 이러한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머니왕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블록버스터 위크에서 블록버스터급 수익을 챙겨가시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의료 AI 섹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중은 한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AI 돌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중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런 시범 사업과 또 ASCO 2023 영향으로 인해서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자, 지난 1일이죠. 윤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 산업을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라고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죠. 지금까지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이번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만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과기부 장관의 그 발표를 보면은요, 디지털 바이오로의 대전환은 뛰어난 디지털 역량 그리고 풍부한 의료 데이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절호의 찬스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2의 반도체로 지목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책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또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즉 의료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종목을 보신다라면 관련주로 안면 인식과 또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CU박스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종목을 더 보자면 의료용 수술 로보닥을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큐렉소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AMR 섹터인데요. 비중 10%에 1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가장 핫한 로봇 종목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한 종목이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초에 굉장히 로봇 테마에서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또 하반기에 서빙 로봇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AMR을 출시를 하고 또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봇 중에서도 AMR은 지속적인 성장 가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AMR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연평균 16.8%의 성장률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이었죠. 두산 로보틱스 IPO 예비 상장 심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 이러한 정부의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을 보시면 1차 상승 시세를 마무리하고 견조한 조정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들, 특히 성장 초입으로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AMR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보신다면요. 유진 로봇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기업인 밀레와 함께 물류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유진 로봇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용 진공 로봇과 또 물류 시스템 제조 판매 업체인 T-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원전 오염수 관련 섹터인데요. 이 섹터는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 해저 터널을 이달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해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이러한 해저 터널의 바닷물을 주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저 터널의 바닷물을 다 채웠다라는 사실은 이제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났고 오염수를 채운 후에 밸브만 열면 바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가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을 잡아서 검사를 했죠. 검사 결과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준치가 높게 나타났죠. 자,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방사능 오염 방류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IAEA 같은 경우에 원자력 쪽에 우호적인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장 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원전의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IAEA가 방류를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보신다라면 오염수 방류 전까지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에서 관련주들 최근에 강한 시세 동반하면서 상승을 나타냈죠. 관련주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염수 관련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죠. 과거에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로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국책 과제를 통해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또 방사능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또 좋은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사능 세슘 흡착분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일라이트 관련주로
라이온 캠텍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표를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극도의 탐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또 풋콜 옵션 비율은 0.74로 22년 8월만큼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요, 변동성이 발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상승한 섹터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지만 조정 중인 섹터들 있습니다. 그러한 섹터들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그러한 대응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주 블록버스터 위크와 함께 지수 상태에 따른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는 한 주 맞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버스터 위크라고 하니까 좀 설레네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고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료 AI, 로봇, 오염수, 테마까지 종목 쭉 정리해 주셨네요. 기록해 두셨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볼까 합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엔캠입니다. 엔캠,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엔캠 제가 매수가는 69,000원에 예, 비중은 10%입니다. 10% 비중으로 6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일 종가가 72,50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네. 어제 오후장에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한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캠 69,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저께 왜 밀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엔캠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전액을 납품을 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에 대한 업무 협약이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성장성을 잘 보여줬던 상황인데 한 5월 16일인가 17일 정도에 엔캠에서 그 홈페이지에 테슬라 납품에 대한 것까지 고객사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엔캠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그 CB를 통해서 1,100억 원에 대한 자금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미국, 한국,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캠의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고평가에 대한 논란, 아직까지 영업이익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 폴란드
그리고 미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는 2025년 정도부터 이제 생산에 대한 것을 더욱더 빠르게 캐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한마디로 펀더멘털적인 그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세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엔캠의 라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코어, 협업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공장에 대한 것까지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프리미엄 밸류를 지금 줄 수 있는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체크를 해놓은 그 가격대인데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구간이고 여기 있었던 이 오늘 전일 고점 부분이 이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과 일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레벨업이 되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고점 부분에 대한 저항선을 한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보다는 어저께는 단기적으로 이제 투신에 대한 55억 정도 순간 매도 물량 소화를 했던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 그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행보가 이제는 경영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성장에 대한 가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 있었던 고점 돌파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저는 한 8만 5천 원 정도 수준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한 20% 정도로 늘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엔캠에 대한 성장성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대한 성장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성장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셀사들에 대한 주목을 더 많이 시장을 하고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비중을 지금 20%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눌릴 때에 대한 매수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한 비중 2%씩 계속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욱더 평균 단가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시장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더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수익 잘 지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개만 질문 추가로 좀 드려도 될지. 앞서서 그 전화 연결되신 분께서는 장기 관점에서 배터리를 모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엔캠에 대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눌릴 때 비중을 10%를 더 담는 것보다는 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분할해서 지속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그래요? 전략적으로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5개월에 걸쳐서 매달 2%씩 추가로 담는다라고 한다면 이 엔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 상관없이 평균 단가를 굉장히 잘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와 스윙적인 투자 그리고 분기적인 투자가 아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리하게 나 이렇게 조금 강하게 눌림 받았을 때 비중을 크게 실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그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은 지속적인 분할 매수, 한마디로 적립식 펀드처럼 이 종목 하나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적으로 그리고 평균 단가적으로 수익금적으로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터리는 추가 매수하려면 어떤 종목 보세요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엔캠도 좋다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머니왕 네, 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430원에 10%요. 오르비텍 7,430원에 10%. 10% 비중으로 언제 네. 매수하셨을까요?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이달의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아. 다른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르비텍이란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지 한 10개월 정도, 1년 좀 못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1년 동안 그래도 홀딩을 잘 하시고 잘 버텨내셨네요. 네. 자, 그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 원전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원전 관련주에서 좀 소외되어 있고 또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과거에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은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도 시장에서 함께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이 방사성 실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검출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그 기준치보다 180배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동사가 왜 이러한 그 방사능 원전수 오염 원전수 방류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냐면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염수가 방사능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이 우리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동 종목에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면 뭐 남해 앞바다에 2년 안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러한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요. 그동안 뭐 비중이 크지 않은 게 정말 그래도 다행입니다. 10% 비중으로 홀딩을 잘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다중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을 좀 보시자면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계속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고점을 찍어내는 10,000원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최근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로 시장에서 뭐 주겸 관련주, 천일염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을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좀 중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시다라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죠. 3,800원 정도를 지지해주고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10% 더 비중을 실어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요거 상승할 때 그럼 지금 7,400원 정도가 되고 지금 여기서 더 실으신다라면 한 5,5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권이나 아니면 본전 그 이상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한결 편해지신 것 같아요. 평단 네, 낮춰서 고맙습니다. 소식 꼭 없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르비텍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53,7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 요즘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예,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손실 구간이시고요.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도와주세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작년에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 2022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2021년 영업이익이 95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유럽과 미국, 한국 비중이 다예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유럽발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성장세와 맞물려서 2022년 그 영업이익이 한 99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거의 한 1000%, 10배 정도 나타나는 구간이 2022년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은 좋아지는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그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한마디로 가치적인 측면에 수렴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 상황이고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한 8개월 정도에 대한 조정 기간 그리고 횡보 기간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OCI와 하나솔루션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에 대한 폭을 낮췄는데 오히려 이전에 작년 8월, 7월 말 8월 달에 있었던 갭을 메꾸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비율적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1000%에서 10%로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올해 예상이 99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은 동사에 대한 포르투갈, 앙골라 이런 모듈 공급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 플러스 오히려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낮게 잡은 것이 오히려 좋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IRA 법안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의 순위로는 한화솔루션이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자리 정도에서 5% 정도에 대한 비중을 추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목표 가격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주 동안 좀 반등을 했었는데 그 네. 전에 워낙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내용 7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4,600원에 22%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슈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네, 이달의 위원님, 로봇 다음 주 비전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현대무벡스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 테마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무백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그 전극 조립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물류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를 많이 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총이 뭐 2조 원 정도 되는데 매출액 대비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히려 3배 정도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로봇 테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주가는 아직 단기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00원 매수가도 지금 현재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상단이죠. 이 상단. 자, 5,300원 부근 뭐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저항권이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5,300원을 돌파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하단 지지라인 4,000원, 상단은 5,300원 보시면 되고요.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5,300원 돌파할 때까지도 수익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예.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익 전환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조금 욕심내서 수익을 노려보자는 전략 현대무백스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 구멍난 계좌를 채우고 수익으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엄선해서 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받아볼 텐데 예, 위원님. 네. 반도체 가지고 오셨네요. 네,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종목명은 한미반도체이고요. 이 한미반도체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른 종목, 이렇게 큰 종목으로 수익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 한마디로 실적적인 컨센서스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게 삼성전자이고 SK하이닉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에코프로에 대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동사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유의미한 고점 돌파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굉장히 아끼시네요. 네. 예, 추가적인 내용,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을 찾아오신 것 같거든요. 네. 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한도 크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그 정수 필터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활성탄을 압축해서 카본 블록을 석영하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가 개발한 이런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사 대비해서 이러한 통수율도 높고 또 수명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유해 물질 제거율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수 필터 시장에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또 국내 압축 카본 블록 생산 업체 중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정수기 공기 정화 필터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수처리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 나노 촉매 전문 기업 제조 기업인 퀀텀캡과 신개발에 대해서 공동 개발 MOU를 체결을 하면서 또 저탄소 친환경 기술인 금 나노 촉매 기술을 활용해서 또 동사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신사업에 대해서도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러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궁금해. 두 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두 분 자리 이동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때 더 많은 정보들 두둑하게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화면 잠깐 보고 돌아와서요. 오늘 어떤 주제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인지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은 늘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제가 오전에 개장 방송 진행할 때 네. 잠깐 화상 연결해서 저희가 네. 럭키 세븐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요즘 또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럭키 세븐으로 보여준 확실한 수익.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을 드려야 되겠죠. 예. 이제 시장이 좋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일 때는 더더욱 좋은 종목으로 매매 임해야 된다. 내 계좌를 살찌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제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한 150% 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확실한 투자 전략에 대한 모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전략을 확실하게 받으시고요. 잠시 후 1시부터 있을 무료 공개 방송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안내드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종목 설명까지 드리면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달의 위원님 달달한 수익 그 코너 아직도 있죠. 달달한 수익이라는 네, 네. 코너요. 예,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 도움 받고 계신데 자, 다음 주 전략을 이제 큰 그림으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짜볼까요? 예.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정말 달달한 수익을 계속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블록버스터 위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FOMC, ECB와 일본의 통화 정책 이런 회의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지만 6월에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굉장히 말들이 많지만 사실 이렇게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잠시 후에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공개 방송 두 분 정말 열심히 준비한 내용 대방출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사진 두 분 다 예쁘게 찍혔네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왕 2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